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의물건 중에서 지역건 할 차례죠. 지금 용의물건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건데 우리 민법에 세 가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놨으니까 그게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건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지금 공부를 하지만 실사에서는 지역건은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생소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X토지고 옆에 있는 게 Y토지입니다. 갑 소유, 을 소유입니다. 지금 그런데 갑이 이 X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용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용출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용출이 돼요. 그러면 이 물을 X토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Y토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토지를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좋지만 물이 지나갈 정도로만 토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지상권은 토지 위의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소유할 목적이 아니죠. 그럼 이때는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이 X토지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요럴 때를 대비해서 갑이 을에게 당신 토지에 지하 2m에 배관을 설치할 정도로만 당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좋습니다. 할 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게 지역권입니다. 물이 지나갈 정도로 토지를 이용한다. 용수 지역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지금 이 아침에 우유를 공장에 보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X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15분이 걸리는데 Y토지를 통행할 것 같으면 1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당신 토지를 통행해서 냉장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당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게달라. 좋습니다. 하는 게 통행지역권입니다. 결론은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확실해요. 이것도 용의권이니까. 이 토지를 이용한다. 왜 토지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통행을 하고 용수 지역권을 행사함으로써 X토지의 효용성이 증가되죠. 이렇게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역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당신 토지에 진흙을 채취하도록 나에게 권리를 주세요. 내가 프로 낚시꾼인데 여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당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느냐? 지금 낚시를 한다든지 진흙을 채취하는 것은 X 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갑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인여권이라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여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게 지역권입니다. 반드시 토지 편익을 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역권이 필요한 요 X토지를 요역지라 그러고 지역권이 행사되는, 즉 사용하는 토지를 성역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지역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 보세요. 우리 이 지역권에는 첫 번째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말 속에는 최단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무한을 할 수도 있고 1개월짜리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토지가 다른 사람에 양도되면 그 양수인에게는 지루를 청구 못합니다. 결국은 지류여건이 설정되면 나중에 되면 지료는 전부 다 무상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고
지료는 무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냐면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내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동 내 토지에 도랑을 파자 중 이렇게 하면 내 토지 소유권에 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런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그럴 때 갑이 와서 아저씨 통행할 수 있도록 당신 토지를 좀 통행합시다 라고 지역권 설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100% 그럼 내 토지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한 뒤퉁이에 공짜로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권리를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이 지역권은 실질상 행사되지 않습니다. 전혀 실사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판례도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법조문 딱 읽고 기출문제 세 문제만 딱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도가 생소한 것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럴 때 하나 기억할 것.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해야 돼요. 그러나 성역지는 이 토지, 즉 Y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 필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역지는 한 필 전부일 수도 있고 한 필 일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항상 시험에 나오면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 되지만 성역지는 한 필 일부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다른 용익물권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기본체 지역권의 성질이라고 밑에 나오죠. 예. 밑에 보면 지역권의 성질 1번에 보면 니언에 보면 자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 괄안에 인역권이라고 되어 있죠. 인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2번의 니언 보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 된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거 외에 가지고 있는 권리 가장 독특한 게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독특한 건데 보세요.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지상권 존속 기간 동안에는 이 토지는 누구만 배타적으로 사용합니까? 지상권자가 사용합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설정자도 사용 못합니다. 그게 지배권이고 그게 물권입니다. 만일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에 을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그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 이 건물을 누구만 사용한다? 전세권자만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만일 용수지역권이 설정됐다. 그럼 이 Y토지는 이제 지역권자만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물이 지나갈 정도로만 갑이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권은 여전히 성역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됐다 해서 성역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통로가 개설됐다. 그러면 그 통로는 갑만 통행할 수 있냐? 아니죠. 을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용수를 위해서 여기에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우물은 지역권자만 사용할 수 있냐? 성역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냐? 성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밑에 보면 지역권 효력 1번에 공작물의 공동사용이라고 300조 나오죠. 거기 보면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용익물권과는 달리 지역권은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Y토지가 제3자 병으로부터 침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Y토지 행사를 방해받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권이 없습니다. 반환청권이 없다는 것은 물권적 청권은 반환청권, 방해 제거권, 방해 예방청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가 없다? 요 반환청권이 없습니다. 왜냐? 이 Y토지를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Y토지가 침탈당했다 할지라도 X토지수를 지역권자가 자기에게 반환해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지 반환 청구는 없어요. 반환 청구는 누가 행사해야 된다? 성역지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행사합니다. Y 토지가 침탈당했을 때 성역지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지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역권입니다. 독특한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 다음에 이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역지에 뭐한다? 부종하고 요역지에 수반한다. 부종성, 수반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권은 절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 X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권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X 토지는 여전히 갑이 가지고 지역권은 병이 가지면 병은 토지도 없이 지역권만 가진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 지역권은 사람 개인적 편익이 아니고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고, 두 번째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럴 때 함께 이전된다.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전 등기를 따로 하느냐? 안 해요.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지역권은 Y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이 Y 토지의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Y 토지가 있고 소유자는 을이죠. 그리고 이 토지에다가 X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수지역권이면 용수지역권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Y 토지에도 지역권, 이 Y 토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한 다음에 X 토지에다가 X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요 X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는 취지의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Y 토지의 지역권 설정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X 토지를 딱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X 토지를 딱 매수하려는데 그게 맹지입니다. 맹지 같으면 다른 공유에 처리 못하겠죠. 그럴 때 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제가 통행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Y 토지를 통행해서 공유에 출입할 수 있는 지역권을 설정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빨리 X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봅니다. 열람해 보면 요 X 토지를 위해서 Y 토지에 통행지역권이 설정됐다는 거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거꾸로 Y 토지를 딱 매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X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통행지역권이다. 그럼 내가 Y 토지 사용할 때는 비록 내 토지지만 요 통로가 개설된 부분만큼은 내가 거의 사용을 못하니까 금액을 산정할 때 그만큼 감액하고 사면 되겠죠. 이렇게 지역권이 다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합니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X 토지를. 그래서 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권도 이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하지 않죠. 요 지역권은 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X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 X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은 이전 등기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만 이전됐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도 이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는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역지에 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불가분성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X 토지가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가벌병 공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럴 때 공유자 한 사람이 나가서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게 못하게 취득합니다. 왜냐? X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지역권이 딱 행사되어 있으면 엑스토지 이용권자는 다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해요. 두 번째, 지금 엑스토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있는데 가벌비용 중 공유자 한 사람이 나가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이 있으면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유자 한 사람이 나가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취득은 쉽고 소멸은 어렵다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고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소멸시킬 수 없고 전원이 소멸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흔히 취득은 쉽고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걸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고 한 사람이 나가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지역권이다 그럽니다. 어떤 게 지역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역권의 독특한 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00조를 보세요. 방금 제가 1항을 했습니다. 공동사용입니다. 거기에 298조를 보십시오.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법조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성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업무를 부담한 때는 성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여기 지금 용수를 위해서 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값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사실상 우물이 고장이 났는지 무너졌는지 자주 가보는 사람 누굽니까? 성역지 소유자가 가보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합니다. 이 우물을 뭐라고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리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의리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지료를 취급하기로 약정하겠죠. 그러나 그 지료를 취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양수인에게는 대항 못하니까 결국은 의뢰 입장에서는 이 수돗물을, 지금 이 우물을 누가 관리해야 된다? 을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귀찮지 않습니까? 토지는 내 것인데 통로는 개설되어 있고, 그럼 통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나니까 여전히 세금은 내가 부담합니다. 이리저리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어른 갑을 부릅니다. 갑을 불러서 아저씨, 이 토지를 당신이 가지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위기라 그럽니다. 위기란 결국은 성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땡큐 하겠죠? 그럼 이 Y 토지를 이제 누가 취득합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Y 토지에 소유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습니다. 그럼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지역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멸한다고?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울 거는 위기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지역권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은 위기에만 나오는 것이고 위기가 있으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토지 당신 가지세요. 이게 위기입니다. 자, 이런 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독특한 권리다. 아,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세권을 봅니다. 전세권은 거기에 303조가 나와 있는데 전세권은 뭘 취급하고 되어 있죠? 전세금을 취급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사용 수익하니까 이 물건은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금이 굉장히 고액이지 않습니까? 만일 설정자가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고 경락대금에서 후순위익을 내거나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죠.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담보물건입니다. 결국은 전세건은 무슨 성격도 있다? 담보물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유물건이지만 담보물건성도 있다. 그래서 전세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특유한 물건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세건이 이런 개념입니다. 보세요. 갑이 지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3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서 아저씨 3억을 빌려주세요. 좋습니다. 하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되면 끝이냐? 아니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을이 이자 주세요 했을 때 갑이 하는 말이 제가 이자는 따로 주지 않고 이 3억을 빌리는 대신 이자를 주는 대신 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당신이 사용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바뀐다? 이게 전세입니다. 결국 전세는 전세금이라는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대신 사용하는 게 전세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게 전세건입니다. 그럼 요 존속기간 동안에는 사용 수익하겠죠? 드디어 변적이 됐습니다. 변적이 되어 있다는 건 저당권 입장이고 전세권 입장에서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죠. 근데 설정자가 돈을 안 줍니다. 3억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럼 그때부터 요거는 전세권이 뭐로 바뀐다? 도로 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락대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물건성도 가지고 있는 게 전세건입니다.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의물건이지만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담보물건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죠. 그 아파트 전세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여기는 물건인 전세는 반드시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전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등기 안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채권적 전세 혹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전세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임대차를 우리가 흔히 전세를 하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지금부터 말하는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부터 말하는 이 물건은 전세는 1960년도 우리 민법을 시행하면서 이 채권적 전세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이란 물건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물건으로 만들어주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즉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전세권을 설정해 줄 여지가 설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실제로는 좋은 제도지만 여전히 채권적 전세가 사용되고 지금부터 말하는 물건은 전세는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전세금이 5억 내지 8억 이상 고액일 때 사무실 등에서만 사용하지 실제로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건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판례도 많이 없습니다. 자, 이게 전세건입니다. 우리나라만 특유한 물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하는 아파트 전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세건 성립 봅니다. 전세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건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사자끼리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특약하면 전세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은 등기된 액수에 한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전세건은 성립하지 전세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 13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전세건은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모두 인정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인정되는데 반해서 이거는 토지, 건물 모두 되지만 하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면 소작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전세권 설정, 즉 성립 요건입니다. 합의, 전세금, 등기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성립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140페이지 전세금 지급돼 있죠.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등기된 금액 안에서 대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전세권이 성립됐으면 존속기간을 봐야 되는데 항상 용의물건은 존속기간이 문제되죠. 존속기간은 당연히 당사자끼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먼저 정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자유롭게 약정할지라도 이거 이상한 약정에서는 아니 됩니다. 전세권자를 건물, 부동산에 너무 오랫동안 잡게 있어야 되면 설정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기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초과해서 약정은 안 돼요. 만약 12년 약정했다. 그럼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에는 최단기 제한이 있죠.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단기는 제한이 없느냐? 있습니다. 최단기는 원칙은 없는데 건물에만 있습니다. 건물은 한 번 남의 건물을 사용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사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이 1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용의물건 중에서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 있고 전세권에는 원칙적으로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최단기, 최장기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 지상권에서는 유무상 모두 가능하고 유상이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돼요. 그러나 지역권은 유무상 모두 가능하지만 지료를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그게 세 가지 틀린 점입니다. 그다음에 존속기간을 안 정했습니다. 그냥 전세권 설정 약정만 했고 존속기간을 안 정하고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고하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매도리 경과하면 유골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만료됐다. 갱신합니다. 갱신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갱신하는 게 원칙이었죠. 합의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독특 합의 갱신하더라도 몇 년은 초과할 수 없다? 10년은 초과할 수 없겠죠. 근데 독특하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법에 정해진 요건을 딱 갖추면 이게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어떨 때냐?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토지는 없고 갑과 사이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전세금이 3억이고 존속기간을 5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보통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둥 아니면 전세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두겠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설정자가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합의 안 했죠? 안 하더라도 법조문에 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정갱신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다시 기간 5년부터 가느냐?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종전과 같은 조건인데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 위에 나와 있잖아.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갱신이 되더라도 기간은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설정자도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고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요게 전세권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전세권은
아파트 전세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물건인 전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면 그 효력이 어떤지 효력을 보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